안녕하십니까. 신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8월 24일이었어요. 8월 24일 날 우리 장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중에서 아버지 모임이 이번에 새로 발족이 돼서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아버지 모임 자료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내용은 뭐 현재 고양시 거기가 그 아버지 모임 한 장소가 일산이거든요. 일산이다 보니까 고양시 안에 현재 이제 그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뭐 그런 그 장애 관련 그 자료를 여기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고양시의 총 인구는 103만 9,68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36,862명이래요.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해도 100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등록장애인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상 요즘에는 예전에 비하면 장애인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냐? 사실상 뭐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 등급에 이제 뭐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 들어갔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고 사실상 장애인 등급제 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되어야 할 적폐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 시위 집회도 나갔었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100만 명 중에 3만 명이 장애인이다. 등록 장애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3%죠. 3%의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3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만큼 장애인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장애인 중에 사실상 뭐 나이 드셔가지고 저희 지금 장인 장모님이 다 등록 장애인이신데 뭐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이렇게 돼도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처럼 뭐 발달 장애 아이들이 그거보다는 3%에서도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달 장애인 수가 좀 전에 내려간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보면 36,000명 중에서 지금 한 10% 고양시에만 해서 3,7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제 장애인 부모연대 거기 쪽에서 만들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고양시에만 해도 3,00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 0.1% 정도 0.3%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3%니까 3,700명 있으면 요거는 0.3% 정도 되겠죠. 발달장애인 수가 0.3%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은 안 되고 300명 중에 1명 정도는 발달장애인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왜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왜 이렇게 더 난리를 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달장애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머리,
이 두뇌 쪽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달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폐성 장애가 있고 그 다음 지적 장애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본인이 본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사실상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정신은 멀쩡하시고 지체, 그러니까 몸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본인의 의사 결정이 가능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혼자 자립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은 취업, 그러니까 우선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들 대부분이 보면 지체장애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적장애인을 갖다 앉혀놓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이 나중에 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이유가 아이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통을 꿈꾸고 있는 거고 심통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도 취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책도 내고 뭐 동영상도 만들고 또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부모님들 만나서 설득도 하게 그럴 것입니다. 자, 장애인들이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시면 좀 어떻게 보면 자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도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시골 내려가면 하루에 한 번도 장애인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나시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장애인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사람들도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라면 장애가 있으면 집안에서 그냥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셔가지고 그 아이도 자꾸 훈련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하철도 많이 타시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아들 데리고 일부러 지하철을 타요.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장애인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했던 말이 또 나오게 되고 뭐 좀 목소리가 크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로 쳐다보지 않다가도 규현이가 말을 하면 좀씩 쳐다봐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로서 사실상 그렇죠. 내 아이가 남들한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제 생각이고요. 보통의 어머님이나 요즘에는 생각들이 많이들 깨셔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아이도 그러고 사는 거죠. 심통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이 심통에서 제가 바라는 이상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지에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도 옆에 사람들이 뭐 걔를 쳐다볼 수는 있겠죠. 쳐다는 보는데 쳐다보더라도 그냥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 제 아들도 어느 정도 인지가 더 지금보다는 발달이 될 거고 또 훈련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 묻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장애인이 3%고 그 중에 10%, 그러니까 0.3%가 발달장애인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신통에는 감사심을 포함해서 1000가구를 입주 대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실이 1000개의 실이 들어갈 거예요. 그 1000개의 실에 뭐 감사심에는 대부분 두 분이나 한 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마이홈에는 3인 가정, 뭐 많게는 5인 가정, 뭐 어제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다 봤는데 뭐 다둥이라고 그래갖고 애가 8명인 총 10명인 식구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돈을 뭐 많이 얻으시겠지만, 그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10명의 식구가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10식구가 20평짜리 집에 산다. 좁긴 좁겠죠. 그런데 뭐 상황이 안 되면 사셔야겠죠. 뭐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준으로 해서 1000가구에서 3인 가구 하면 그 안에 3000명입니다. 3000명 중에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200가구는 신통돔의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점 역할을 하게 될 200가구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000명 중에 200명이 뭐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200가구의 발달장애인 가정을 이제 그러니까 유치가 되게 되면 발달장애인이 200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3000명 중에 200명이면 이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00분의 3000 하면 몇 퍼센트죠? 200분의 3000 하면 제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10%면 3000명인데 10%면 300명, 5%면 150명. 그럼 한 7.5% 정도 되겠네요. 전체 인구 중에 7.5%가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것도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좀 이 지각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보통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 이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건 아니면 다른 장애인이건 간에 장애인들도 가까우로 보면 개인이에요. 그 사람들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대 의무와 4대 권리라는 것만 배웠었는데 4대 권리가 지금은 5대 권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권리가 뭐 교육, 자유, 평등, 참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권리가 사회권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회권이라는 그 권 자체가 사회를 살아가는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권리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 권리를 남은 사람들이 좀 뭐 지원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어차피 그 사회 안에서는 혜택을 보게 될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건 지난 전에 한번 노동 쪽에선가 노동편에선가 6회인가 7회인가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낳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회가 나한테 10원짜리 한 푼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지위라는 것이 생기고 내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간에 사회가 나한테 뭔가는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뭔가는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도 의무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 못 살게 하라는 그 권리는 없어요. 같이 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실상 장애인들을 무시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님비로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님비로 이어져요. 그 님비로 이어지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며칠 전에 썼던 글에 있어요. 사실상 저희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제가 심통을 만들어 놓고 그 심통에 만들어진 그 사회에다가 나중에 제 아이를 맡길 거예요. 근데 제 아이를 맡길 때 사실상 아무것도 없이 난 심통한테 돈 한 푼도 못 줘. 내 재산은 다 내가 가지고 저승 갈 거야. 이러면서 내 돈을 다 가지고 갈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돈을 심통한테 맡겨놓고 그걸로 저희 아들한테 돈을 뭐 나눠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맡긴 돈에 대한 운용은 심통에서 하게 될 텐데 그 심통에서 하는 운용 중에 여러분이 장애아이는 없어도 혹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고는 싶은데 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을 빌려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담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심통이라는 사회가 우리 장애아이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그 그러니까 장애와 장애가 아닌 비장애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편견이 없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심통을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좋은 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